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새벽 5시를 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조국 씨 관련 소위 말해서 이제 핵폭탄, 그 핵폭탄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 됐고 곧 이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핵폭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019년 8월 기준으로 이제 조국 씨가 인사청문회에 나온다,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에 나온다 이전에 이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 터질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이제 조국 씨가 그 인사청문회나,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무게를 가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핵폭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믿을 만한 제보자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고 또 크로스 체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그 검찰총장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조사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공개가 될 경우에는 검찰도 입장이 좀 곤란해지니까 일단 이 카드는 맨 뒤로 밀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고려했던 그 쪽에서 정치인인데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재명 씨 쪽에서 이거를 이제 미리 터뜨릴 거를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왜냐면 이제 조국 씨를 제거할 목적, 그 다음에 뭐 친문에 대한 이제 반격, 한 방 먹일 목적으로 이 카드를 고민하고 있었다 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엔 이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오니까 일단 좀 주춤하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는 전해들은 입장이고 저는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에 따른 이제 이 핵폭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듣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취임 전에, 그러니까 임명 전에, 법무장관 임명 전에 이 사안이 터졌을 경우에는 사실 뭐 이거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제 인식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고요. 뭐 지금도 그건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2012년도에 이제 조국 씨 부인 관련해 가지고 고소가 들어갔고, 이게 아마 이제 부인이 뭐 투자 같은 걸 많이 하시니까 사기죄 관련 고소든 뭐 뭔 고소든 간에 조국 씨 부인 관련 고소가 들어갔고, 이거를 이제 모 평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부장검사였던 모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넣고 그 사건을 그냥 무마시켜라 라는 식으로 압력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건이 무마됐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흐지부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소 중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발이 들어왔는데 뭐 사건이 안 됨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죄가 없음이라든지 하여튼 무혐의 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흐지부지 된 그런 건이고, 그때 압력을 넣었던 부장검사는 지금 검찰의 고위 간부가 되어 있고, 그때 평검사였던 수사검사는 현재 이제 부장검사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검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부장검사 그러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 5부 부장검사라 그러면 형사 1부 부장, 형사 2부, 3부, 4부, 5부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부장검사라는 얘기고, 그 한 부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라는 얘기고, 그 밑에 또 평검사들이 한 3, 4명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치면은 뭐 한 대리
대리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리나 이제 과장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2012년도에 이제 이거에 대한 압력을 넣었던 부장검사가 과연 누구냐,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현재 법무부 고위 간부고,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더라. 감찰국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검찰국장 얘기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더라 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인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이모 검사라고 하는 분인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이고, 그분의 경력을 쭉 보니까 2012년도에 그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마 그 주인공인 것 같고요. 여기 좀 무슨 소리냐, 조국 씨가 사실 검찰 개혁을 하고 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그 법무부 장관이 되고 싶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과거에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 수사를, 고소가 들어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압력을 넣었고, 소위 말해서 사법농단을 행한 게 되니까, 그게 이제 과연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인 이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무슨 연관고리가 있어서 2012년도에 조국 씨의 부탁을 받을 정도로 그랬었냐 라고 해서 그분의 경력을 쭉 봤습니다. 봤더니 일단 경희대 법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고창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라도 출신의 서울대가 아닌 경희대 출신, 경희대 법대를 나온 이제 검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뭐 이건 안 좋은 얘기긴 한데, 그 검사 생활을 2000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검찰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고요. 선후배 뭐 이렇게 부르고 있고, 서울대 출신이 검찰에서는 육사 출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군으로 치면 육사, 성골이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보통 검사장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어떤 그 대학 출신들은 지방으로 돌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제 옷 벗고 나옵니다. 보통 그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이 이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이 돼서 그 2005년부터 2006년 당시 민정수석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해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2005년부터 인연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리고 참여정부 때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했던 사람이고요.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에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 경희대 출신으로 첫 검사장이 된 사람이 됐습니다. 2017년 7월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 사람이 검사장이 된 겁니다. 검사장이면 사실 군에서 장군 같은 건데, 그럼 이전에는 경희대 출신의 검사장이 없었단 얘기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경력을 쭉 보면 2000년도에 이제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로 시작해서 쭉 뭐 마약, 형사, 금융 이쪽으로 사실은 외곽으로 쭉 돕니다. 그 다음에 분야도 주로 형사나 마약 쪽으로 담당을 하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도 형사 2부 검사였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이제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한번 했었고, 2015년도에는 이제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파견 나가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년 동안 금융위원회 파견 나갔다는 거는 이제 거의 옷 벗는 수준이 되는 거죠. 거의 옷 벗는 수준이 되는 건데, 이 양반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이후에 갑자기 검사장이 되고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 부장,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부장으로 이제 급부상합니다. 소위 말해서 요직을 차지합니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그리고 2019년 7월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됩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요, 차기 법무차관 또는 차기 검찰총장 또는 차기 법무부 장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엘리트 코스입니다. 소위 말해서 엘리트 코스인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양반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한직으로 돌던 사람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초고속 승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대검찰청 주요 보직만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 검찰국장은 올해 8월에 9월에 조국 씨가 장관이 되고 난 직후에 조국 씨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고 지휘 라인에서 배제시키자라고 얘기했던 김호수 법무차관이랑 그다음에 이 사람이랑 이모 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이 사람이랑 같이 그 검찰 쪽에 이제 압력을 넣었던, 저희 압력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현재 법무차관이랑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실상 조국의 최측근이자 꼬붕이다 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의문 가질 수 있을 겁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치세인데 2012년도에 조국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었냐. 일단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모 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했었고,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하고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같이 일했던. 그 다음에 2012년이라면 문재인 씨가 이제 대통령 후보였고, 문재인 씨의 대통령 선거를 조국 씨가 옆에 붙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조국 씨 가족의 어떤 부정, 문제되는 사안들, 고소고발건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확대될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검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돕고 싶었겠죠. 제가 보기엔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이모 검사,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지켜볼 상황이고요. 지켜볼 생각이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알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국 씨 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이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 자체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증거가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간에 일단 외압을 했던 건 사실이고, 조용히 옷을 벗고 나가든 아니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이제 실행이 되겠죠. 왜냐면 워낙 여기저기 개입한 건이 많으니까요. 게다가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지냈을 당시, 이게 이제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청장을 지냈었는데, 뭐 시간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광주지청 목포지청장은 사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검경 합수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검찰 수사를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세월호
관련 이제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설치가 되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당시 이 검사가 합수본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아마 밝혀지게 될 테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2014년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세월호 관련 이제 수사 책임자로서 수사 관련한 여러 가지 기밀을 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쪽에 뭐 흘려준 당사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기여를 했으니까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고속 승진을 했겠죠. 예, 저는 뭐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저한테 어떻게 들어올겠죠. 예, 그건 뭐 제가 받아보면 알 거고. 하여튼 그게 제가 이제 한 석 달 가량 입 다물고 있었던 저희 조국 씨 관련 핵폭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뇌관이 살아있는 폭탄이기 때문에 언제고 터질 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현재 법무검찰국장으로 계시는 이아무개 검사님께서도 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처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진을 위해서 손에 구정물 묻히시는 거 아닙니다. 예. 일단 새벽 녹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